한 분 들어왔는데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아, 찍고 있죠? 저희 나가 있을까요? 있어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는 안 들리는데 네, 손짓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10년 차가 된 전시해설 도슨트 최예림입니다. 집쇼 코리아에서 제공해주신 여러 목록 리스트들 중에 어떤 전시를 함께 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보면 좋을 아주 쉬운 전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공간은요. 나우리 아트센터라는 곳이에요. 이 나우리 아트센터는 서초구, 그러니까 그 교대역 근처에 가시면은 지금도 쉽게 그냥 무료로 방문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오늘 함께 볼 전시는 더 프레젠트라고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시했던 2년 전에 그 연말에 맞게 진행됐던 전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단 포스터를 딱 보면은 더 프레젠트, 이 선물 전시라는 기획에 맞게 선물을 예쁘게 포장한 것처럼 포스터가 디자인되어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당시에 13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6작가 정도 추려서 볼 거고요. 전체적인 평면도를 보면 이 공간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이쪽 오른쪽에 1섹션, 왼쪽에 2섹션,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간이 되게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쉬운 전시들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볼 작가는요. 이 강유나 작가예요. 여기 강윤아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동물들을 그렸죠. 너무 귀여워서 막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을 그렸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혹시 계세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 저밖에 없네요. 이 키워보신 분이나 혹은 길에서 막 길냥이나 강아지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로는 사람보다 동물이 정말 큰 위로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윤아 작가도 우연히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돼요. 이 강윤아 작 네. 잠깐 화면 좀 내릴게요. 그리고 이 강윤아 작가의 작품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그림을 그린 방식이 약간 독특해요. 이게 유화인데 붓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그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덕지덕지 뭔가 우리 고흐의 명화를 보는 듯한 거친 느낌이 있죠. 이 강윤아 작가는 붓 대신에 나이프에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발라서 좀 거친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회화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연필 드로잉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들은 아이들 방에 걸기 너무 좋아서 어머님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또 다음으로 볼 작가는 이쪽에 있는 한주은 작가고요. 한주은 작가의 작품은 그림이 아닌 소품들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딱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북유럽 느낌의 찻잔 이런 것들이 많이 작품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한주은 작가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웨덴에서 10년 정도 유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웨덴에 처음 갔을 때 느낀 느낌이 집이 너무 예쁘다 이거였대요. 스웨덴 집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보면 그 스웨덴에서 본인이 봤던 기억에 관련된 예쁜 집의 모습들이나 거기에서 봤던 조랑말의 형상들을 이렇게 찻잔 안에 그려뒀습니다. 이 한주은 작가는요, 굉장히 판매가 잘 되는 작가예요. 지금 여기 갤러리 전시 밑에 보면은
빨간색 스티커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2년 전 전시를 했을 때 판매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판매가 되면 이렇게 빨간 스티커를 붙여요. 왜 이렇게 판매가 잘 되냐 하면 보시다시피 예쁜 것도 있는데 이 스웨덴의 정서와 한국의 정서를 도자기 안에 동시에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확대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 집의 형태는 스웨덴의 느낌인데 한국의 기와 무늬를 같이 넣어서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 같은 느낌이 난다면서 잘 팔리고 또 유럽에서 판매를 할 때는 묘하게 한국의 기와 느낌이 난다면서 잘 팔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작가입니다. 다음으로 볼 화가는 곽연주 작가예요. 이게 2년 전 크리스마스 때도 열렸던 전시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전 선물전이라는 기획에 맞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리스 같은 형태의 작품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곽연주 작가의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지금 이 작품 한번 함께 보고 이 작품 한번 작품을 삥 둘러서 볼게요. 이 작품 아래에도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그려요. 항상 그림마다 등장을 하는 게 나비예요. 이 나비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매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막 길을 걷다가 나비가 한 마리 팔랑팔랑 오면은 나비다 하면서 굉장히 설렘을 주는데 이 곽연주 작가가 생각했을 때도 나비란 존재는 굉장히 설렘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마치 그런 나비가 날아올 수 있는 행운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비를 항상 그리고 계시고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에코백이라던가 바닥에 깔 수 있는 매트, 이런 아트 상품들을 또 제작을 하시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나비 같은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작가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역시나 이 곽연주 작가도 소품 위주로 당시에 판매가 많이 됐었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1섹션에 있는 작품들을 보셨고요. 이렇게 돌아서 다음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분의 작가들 소개해 드릴 텐데 벌써 4번째 작가네요. 안광식 작가고요. 안광식 작가의 작품을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호숫가에 잔잔하게 그려진 나무의 모습이라던가 도자기 안에 꽃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래 작품들도 보면 꽃들이 흐드러지게 펴져 있죠. 근데 이 꽃들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미지만 보고 맞추기는 좀 어려운데 특정 꽃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안광식 작가가 말하기를 얘네들은 다 그냥 들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꽃. 안광식 작가가 꽃 중에서 들꽃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 이유는 그냥 우리들의 인생 같아서. 왜냐하면 이 들꽃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피어요. 아무 데서나 조금만 땅이 튼튼하고 살만하면 피는데 사람들은 이름을 알아주지도 않고 뭐 특별한 향기를 풍기지도 않지만 그 바닥 위에서 꿋꿋하게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내는 모습들이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 같다. 들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동양적인 느낌을 주는 화기 도자기 안에 들꽃들을 심어 놓는 혹은 들꽃들을 그려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프리지아라는 꽃을 제일 좋아했는데 이 안광식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때부터 들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안광식 작가가 또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실제로 보면 도자기가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그 스톤 파우더라는 약간의 반짝이 가루가 섞인 아주 고운 파우더를 한 50여 번을 깔아요. 계속 마치 그 동양화의 수행 작업처럼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하이경 작가예요. 이렇게 지금 빌이 밟고 있는 어떤 아이의 뒷모습도 보이고요. 요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왼쪽에는 은행나무가 떨어지는 풍경도 보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왠지 모르게 고독함이 느껴지는, 이분은 창밖을 외롭게 쓸쓸하게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고독감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그려내요. 근데 이 하이경 작가의 특징은 고독해 보이기는 한데 슬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한 고독은 아니라는 거죠. 이 하이경 작가는 여러 계절을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가을이나 겨울이 주는 그 특유의 정서가 있잖아요. 되게 외롭기는 한데 뭔가 마음은 따뜻한 포근한, 이렇게 눈이 내릴 때 이런 포근한 느낌들을 따뜻한 고독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특유의 정서들을 좀 따뜻하게 그려내면서 계절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갤러리의 정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갤러리는 무료 갤러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전시가 하고 있지만 언제든 이 잠실역 근처에 방문하셔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작품을 실제로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입니다. 김선옥 작가예요. 이 작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약간 확대해서 보면은 요새는 좀 이런 낭만이 많이 줄었는데 저 한 어릴 때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카드 사서 꼭 친구들끼리 주고 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셨었죠. 이 김선옥 작가는 선물점, 더 프레젠트라는 전시에 맞게 딱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림을 또 그려내고 있어요. 이 김선옥 작가는 행복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항상 행복한 음악을 듣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견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0이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림 그릴 때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애니메이션 OST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좀 동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작품들이고요. 작품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분 역시 작업하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유화인데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잖아요. 유화 캔버스 위에다가 돌가루, 아주 거친 돌가루들을 일단 한번 뿌려놓고 그 다음에 물감을 올리는, 유화를 올리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좀 꾹꾹 누르면서 색칠을 하다 보니까 같은 노란색 배경이라고 해도 어디는 좀 어둡고 어디는 밝게 채색이 됩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그림이지만 결코 단순해 보이지 않게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 작가의 그림의 또 특징은요. 이렇게 예쁜 벚꽃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림도 보면 막 벚꽃들이 꽃다발 안에서 흐드러지게 피고 있어요. 이 김순옥 작가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해군이셔서 그 정말 벚꽃 축제로 유명한 진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진해에서 어린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봤던 벚꽃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그림에 본인도 모르게 벚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어느덧 어머니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감을 주는 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들을 항상 그림에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6작가의 작품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겨울에 행복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림을 그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선옥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항상 인생에서 감사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지금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비가 오고 우리가 만나서 대면해서 강의는 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집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남에 있는 심지어 지난 2년이나 지난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또 오늘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한 전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설명 없이 보기 어려운 작품들도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딱 힐링을 줄 수 있는, 직관적으로 행복감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보셔서 오늘 좀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슨트 최예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녹화됐는지만 확인해 봐주세요.